자, 영상이 좀 끊겨서 계속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살상 무기 체계입니다. 우리는 폭동 진압이라든지 민간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주로 활용될 수 있는 어떤 기술로서 평화 유지라든지 치안 유지, 다음 목적에 도입되면서 사용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극초단파 생성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전기 충격 소총, 그다음에 저주파 레이저 무기 이런 것들이 이제는 치안 유지 목적으로 사용됐지만 앞으로는 전쟁에 의한 어떤 이런 것들로 사용되는 이제 시대가 도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군 통신 네트워크 및 첨단 무기의 무력화가 이제는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래전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이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첨단 무기가 무력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 자, 전자기장 폭탄이 또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해커를 통해서 이 네트워크들을 통해서 무력화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는 전쟁이 나면 이 아마 다른 것보다도 이 해커들에 의해서 많은 어떤 전자장비나 이런 것들이 무력화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이 우리가 도출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또 이뤄나갈 것이냐라는 것은 깊은 연구가 또한 필요할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자전 무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네트워크에서 이게 무력화된다고 하면 우리가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전자위에서 중단된다 그러면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한 우리의 대비책이 또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무기 체계별 일단 발전 추세입니다. 자, 전차는 전차포의 어떤 대국영화가 어떠거나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신세제 개발을 통해서 이제 방어력이 확대되고, 그 다음에 피탐리를 줄이는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화포는 장사거리, 명중률을 향상하고, 그 다음에 자동화나 자주화, 이 기술 추세의 발전에 따라서 발전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액체 추진체를 활용한 발사수들을 증대하고 있고, 자, 전자포의 출현으로 해서 포구 속도, 사거리 증대, 포탄의 파괴력이 증대되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포대에 근무하는 분들 계시죠? 아마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장비라든지 이런 발전 추세는 아마 여러분들이 더 많이 또 알고 있고, 또한 현실적으로 느끼는 강도가 더 빠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이 수상함은 소음 감소, 그 다음에 스텔스화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생존성이 증대하고, 그 다음에 다수의 표적을 처리할 수 있는 이지스함 이런 것들은 이제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지스함이라든지 강감찬호 여러 가지 등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항공모함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그런 수상함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잠수함이죠. 우리도 대형하고 고속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은밀 목표를 타격을 위해서 발전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잠안 능력도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흡입 재료 이런 것들 개발해서 소음이 감소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어뢰는 잠수함의 속도에 비례하여 일단 고속화, 항주거리 증대를. 그래서 우리가 잠수함으로서 제일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피해를 당할 수 있는 것이 이 어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고속화하고 항거리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발전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가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이제 항공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신소재 사용을 해서 스텔스로 하라든지 비행 제어 항법, 사격 통제 등이 이게 자동화되고, 그다음에 이제 조종사 임무를 단순화시켜서 각종 시스템을 통합하고, 그다음에 이런 장비들을 어떤 시스템을 통합으로 해서 자동화될 수 있는 이런 항공기들이 이제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져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것이죠. 자, 다음은 자, 무기 체계별 이제 발전소의 개수입니다. 유도 무기입니다. 표적 획득이라든지
그 다음에 탐지하고 추적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면에서는 고성능 탐지기로 발전을 해서 정확도가 향상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성능 탄핵 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타격 능력을 증대하고 대전자전 어떤 스트레스 능력을 보유하고 이제는 생존성을 향상할 수 있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유도 무기가 이제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그 다음에 통신 전자는 어떤 면에서 보면 고정밀, 고밀도, 고속화, 신뢰성이 향상될 수 있는 이런 것들로 이제는 추세로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아마 군대에 근무할 때는 참 오래돼서 그랬겠지만은 참 통신 장비가 잘 터지지 않아 가지고 문제가 됐던 것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훈련을 잘해도 통신 장비가 터지지 않으면 그 훈련은 어떤 면에서는 잘했다고 하지만 잘 못한 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제가 봤을 때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떤 통신 장비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향상이 되는 이러한 추세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휘 통제입니다. 인공지능 AI를 활용해서 이제 지휘 간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들이 보면 뭐 산업화를 통해서도 4차 산업이 들어서도 AI가 이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많은 이제 그 요소들이 현재 그 사회에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군에서도 적용이 돼서 신속한 지휘 통제를 통해서 지휘 간의 의사결정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는 적시적이고 적절한 어떤 판단과 결정을 통해서 어떤 전쟁이나 이런 쪽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가져가야 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기타 어떤 이제 지능을 가진 로봇이 인간이 직접 수행하는 데 따른 어떤 위험을 따르는 작전에 활용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이런 것이 항공작전, 지뢰제거, 수색정찰, 생화학작업장 이런 것들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로봇들이 인간을 대신해서 이제는 사용되고, 또한 이제는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제 시대가 돼버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무기 체계, 이제 협의의 무기 체계는 여기에서 보면 참 무기 체계는 협의로만 보면 여기에는 무기 자체, 이 자체만을 의미하지만 무기 자체에서는 협의로 보면은 이 무기 자체를 의미하지만 이 광의로 보면은 여기는 무기, 그 다음에 여기는 물질적인 요소와 인적 요소 이런 것들의 어떤 종합 체제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무기가 점점 어떤 면이니까 정교해지고 복잡화됨으로써 이 무기 체계로 전환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함께 협력할 때 이러한 기능이 발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체계라는 거죠. 체계, 시스템, 체계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면에서 보면 체계의 개념이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무기의 운영이 복잡하기 시작한 제 2차 세계대전 미국에서 무기체계 평가단을 설치하면서 이제부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어떤 면에서 보면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이 부여된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서 주 임무 무기와 이와 관련된 인력이라든지 보조장비, 지원시설, 정비기술, 군수지원, 전략전술, 교육훈련 이런 것들이 통합된 전체의 체계를 우리가 여기서 보면 종합적인 어떤 무기체계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 무기를 따라서 이 무기 체계에 따라서 부여된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서 주 임무 무기와 이에 관련된 인력 보조 장비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통합된 전체 체계가 이루어져 가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1990년대 초반에 좀 미국 군사 변혁의 기본 개념, 우리가 기본 개념을 보면 여기는 시스템 복합 체계의 개념으로서 정보, 감시, 그다음에 정찰, 두 번째는
4.1 체계, 그 다음에 정밀 유도 무기,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상호 연결되면서 새로운 복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전투 능력은 증폭시켜서 전투력은 극달성화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런 레이저를 비춰주는 어떤 비행기, 공격기에 안전을 위해서 포탄을 발사해서 놓은 후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전투기는 현지를 이탈해도 포탄이 스스로 이제 표적을 도전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포탄이 이제는 어떤 TV 유도 미사일이라든지 매브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포탄에 TV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직접적으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전자적으로 조정을 하게 되면 정확한 목표물에 타격이 돼서 이제는 폭파가 되는 그러한 체계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 이제 제 3절 무기 체계를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데, 현대 무기 체계의 중요 특성으로서 여기에는 무기 체계의 다양성 등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무기 체계 다양성은 저는 다음 시간에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지금 이제 75분 우리가 25분씩에서 75분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중간에 하다가 또 끊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는 데까지 조금은 진행하되 어떤 면에서 무기 체계의 정의는 다음 시간에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더 하고 진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 무기 체계의 중요 특성은 무기 체계의 다양성이다. 그 다음에 복잡성이고, 그 다음에 고가성이다. 이제는 그 다음에 무기 체계의 어떤 가속적 진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 무기 체계가 어떤 개발 기간의 장기화라든지 개발 실패로 인해서 위험성도 노출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 무기는 비밀성이 또 유지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수요의 제한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기술적,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운영유지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특성도 또 고려하는 것이 현대 무기 체계의 어떤 면에서는 주요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간에 무기 체계의 특성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진행하도록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전쟁의 무기 체계에서 1장 제1절 전쟁의 본질 및 양상 변화, 그 다음에 2절 무기 체계의 발달 과정 및 추세까지 우리가 1, 2절을 살펴봤고, 이제 3절 무기 체계의 정의부터 4절 무기 체계의 획득 방법, 이것은 다음 시간에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장시간 영상 신청하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짧게 이제 한 학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제 많은 생각들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남과 같이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누구나 성공적인 인생을 아마 꿈꾸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돈과 또한 명예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각자에 따라서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또한 목적을 세우고 그것을 이룬 것, 그것이 어떤 성공적인 인생의 어떤 초보가 되고 기본이 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꿈과 우리가 꿈을 꾸고 이루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학기를 시작하는 처음에 여러분들 수업하는 중에 이제 몇 가지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꿈꾸면서 바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준비할 이러한 사항들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강의만 듣느냐고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는데, 자, 첫 번째는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꿈과 희망을 구체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이고 왜 공부를 해야 되고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가 라는 이러한 자기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도 군복을 입고 중대장 교육을 받으면서 대학원을 다녔습니다. 아마 그때는 중대장이었기 때문에 아마 전방에서 근무를 했으면은 또 학교도 다니지 못했고 많이 바빠서 또한 그런 꿈도 못 꿨지만은 전방에서 제가 소대장과 참모 생활을 끝내고 이제 후방으로 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떤 이런 부대도 있는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저는 판단하고, 저는 장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 사회 나갈 것이다. 그러면 사회 나가서 뭘 할 것이냐? 일단은 시간적인 여유가 되고 주변에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대학원을 다니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는 좀
중대장이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바빴습니다. 일과 시간이 끝나면 밥을 먹고 갈 수가 없어서 차를 타고 가다가 도시락을 김밥을 사고 그다음에 물을 하나 사서 차를 운전해 가면서 거기서 식사를 대용으로 저녁을 먹어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아마 그 시기가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참 바쁜 시기였지만 제일 행복했던 시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는 정말 시간도 쪼개서 공부를 하고 또한 뭐 논문도 써야 되고 뭐 이런 시기였지만은 그래도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나의 꿈과 희망을 위해서 이런 시간들을 내가 소중히 여기고 또한 노력했던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건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은 것을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그래서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할 때 건강 지켜서 더욱더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일평생 정말 건강을 위해서 고생하지 않는 그러한 시간들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초 기본에 충실하고 학문 탐구와 도덕성, 그 다음에 건강한 체력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을 잘 관리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24시간 주어져 있습니다. 그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기 관리를 잘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이 되자 합니다. 또한 부모님께 효도하면 자녀들이 따라서 효도하게 돼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매스컴을 통해서 뭐 공직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특별히 뭐 장차관들 이렇게 보면 자기 관리를 잘못해서 중도에 또 하차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앞으로는 우리 병사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이제 자기 관리를 잘해서 특별히 뭐 전역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후에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 관리를 잘못해서 또한 그러한 직장에 들어가는데 장애를 우리가 또한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은 끊임없이 자신과의 싸움과 도전에서 이기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마 군에 가 있어서 다 근무하는 우리 간부님들은 아마 여러 가지 어려운 이런 난제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능히 극복하고 지금은 성공적인 인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힘들고 어렵고 또한 뒤로 미루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시간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조금 더 자신과의 싸움에서 도전해서 이겨나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 있으면 반드시 좋은 결과, 좋은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장기간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들었는데 여기서 끝내고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3, 4절 계속해서 이어져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장시간 영상 들으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